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요, 2024년도에 건설업 전망,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국내 건설 경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짧게 내년도 해외 수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 지표는 되게 부진합니다. 매매 상승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동산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매매 거래량, 그리고 착공, 분양, 인허가, 그리고 미분양도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가장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착공이랑 분양인데요.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각각 착공과 분양의 월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YOY로 월별로 거의 50%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착공과 분양 데이터도 10년 평균과 대비해서 썩 좋은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지표를 찍힌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분양 물량이 지금 하회하는 물량들은 굉장히 많은데 쉽사리 분양을 밀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 원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사비도 2020년과 대비해서 거의 20-3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달 비용도 높아져가지고 분양가가 지금 깎고 싶어도 깎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황도 높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서 쉽사리 조금 청약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이러한 상황이 올해 계속 지속이 됐고, 내년 최소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부진한 분양 물량 지표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되게 신기하게 연초에는 가격이 굉장히 내릴 거다라는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의외로 가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달, 3월달을 저점으로 계속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더니 거의 6월, 7월부터는 전주 대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들도 거의 2022년도 고점 대비 7-80% 정도 매매가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매매가가 굉장히 올라간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택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진 거면 올해 1, 2월 달에 떨어진 정도면 충분히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목을 하는 건데,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40조 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풀렸는데요. 이러한 요인으로 저는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는 조금 살짝 보합 아니면은 소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도 많이 제한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격도 오를 만큼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황은 내년도에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많지만은 아직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종합을 했을 때 좀 매매가 역시 단기적으로는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앞으로는 조금 보합 소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 착공 그리고 매매가 종합을 했을 때 저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좀 분양 물량을 전망을 했을 때 한 25만 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분양 물량이 한 21만 호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에 25만 호 정도로 전망을 한 거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조금 내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25만 호라는 숫자는 거의 가정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전망한 25만 호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해야 한다. 저희 하이투자증권 하우스 금리 추정은 내년 3분기부터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금리가 인하하는 것이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20년도의 사이클을 봤을 때 금리가 인하를 하고 그리고 입주 물량 그리고 분양 물량이 부족할 때 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올해 분양 물량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25년도에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도 정도는 한 30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급 부족 그리고 뭐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것이 조합이 된다면은 조금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가정 하에서 그러면 좀 내년 하반기에 지금 높게 형성된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 매매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분양 물량들이 쭉 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두 가지의 가정이 전제가 되어야 좀 실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러한 가정들이 실현이 된다면은 좀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는 돌아가고 원활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주택주든 건설주 전반적인 밸류체인 시멘트, 인테리어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눌려 있는데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부동산이 돌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부동산 제가 커버를 하는 주택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좀 PF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F 리스크가 사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PF 전단체, 그러니까 착공 전 인허가 단계에서 토지비랑 그리고 인허가 비용에 필요한 그런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출 금액이 시장에 한 30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왼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거의 3개월 이내로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한 달 앞으로 몰려 있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것이 큰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다음 달에 이 차트를 다시 그려도 만기가 이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림이 올해 내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단체 발행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단체 금액이 좀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금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주택이면 분양에 들어가야 이것이 본 PF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브릿지론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만기 연장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사든 건설사든 지금 분양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방 아파트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수도권 물류센터도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도 물류센터가 굉장히 호황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커머스 성장률이 주자릿수 성장률이 나왔을 때는 우후죽순 물류센터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때 인허가 받은 것이 작년이랑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공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당 수도권에 50만 평 이상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공급 과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속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착공하기 전에 물류센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PF 좀 전단체 시장, 이 브릿지론 단계의 시장이 아직은 그런 리스크가 연초 대비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은 당장 만기만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리스크가 될지는 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보수적인 시선이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제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통해서 좀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좀 PF 시장도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시선이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수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 국내 제가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한 금액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현대건설이 거의 압도적인 해외 수주 금액을 보였습니다. 연초부터 뭐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라든지 뭐 자프라2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 수주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좀 해외 부분은 한 2조 원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내년도 역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금액이 충분히 올해 수준 아니면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올해 현대건설이 많이 수주를 한 것은 공정은 석유화학 그리고 가스 이런 공정에서 많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랑 석유화학 공정이 올해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 그리고 가스 쪽으로 투자를 엄청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UAE, 카타르 역시 가스랑 석유화학 쪽으로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비드 그리고 스터디라고요.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최종 투자 결정 이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금액인데요. 이건 역시 사우디 같은 경우 굉장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뭐 UAE라든지 카타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입찰을 기대할 수 있는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리스트업을 해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우디랑 UAE의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 프로젝트 금액도 보시면은 20억 달러짜리, 10억 달러짜리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스랑 석유화학 쪽은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정이고요. 당연히 저는 입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해외 수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건설업종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년도에 해외 수주 금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내년도 해외 수주 금액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레이시아 하이비스커스 프로젝트라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도해가지고 그린 수소 그리고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비드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요. 비드라는 거는 뭐 최종 투자 결정 전에 EPC로 전환하기 전에 기본 설계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드가 예정대로 끝난다면은 좀 내년 하반기에 좀 본 EPC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금액도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그린 수소 관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연초 제시했던 수주 가이던스 12조 원은 당장은 좀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대를 했던 파디일리 프로젝트라고요. 12월 달 정도에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소통을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가 입찰 마감이 내년도 1월 정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공백은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상승 동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내년 초 정도부터는 충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업종 내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저는 DA리엔C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2024년도에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린 차트인데요. 가운데가 DA리엔C입니다. DA리엔C의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거의 저는 35% 정도 늘어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설사들보다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A리엔C 같은 경우에는 주택 쪽에 착공 물량이 거의 3년 내내 줄어들면서 주택 쪽의 매출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DA리엔C가 플랜트 부분의 수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수주를 했고 그리고 이 플랜트 부분의 수주를 한 것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DA리엔C 같은 경우는 업계 최상위권의 플랜트 마진 거의 20% 수준의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플랜트 매출 늘어나는 증가폭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마진도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증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A리엔C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어느 건설사들보다 가장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가장 없고 그리고 이 PF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발 채무 리스크가 업계에서 가장 적은 건설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좀 DA리엔C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 내에서 방어주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2024년도 건설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업이 작년도 안 좋았고요. 좀 올해도 안 좋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내년 상반기에도 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내년은 좀 금리 하락도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 하락에 따라서 좀 분양 경기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좀 갖춰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경기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됐을 때는 충분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